네, 반갑습니다. 유사입니다. 예, 최근에 물가 문제로 다들 고민이 많습니다. 우리 국민들은 피부에 와 닿는 게 장바구니 물가부터 아, 참 간단치가 않는 어, 이야기들이 지금 계속 들리고 있습니다. 아, 기업들, 제품들, 시장 상황 눈치를 봐가면서 그때그때 지금 언제 가격을 인상하나 지금 눈치를 보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지금 최근에 전기요금, 가스요금, 그다음에 기름값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전력기금 이야기가 오늘 조선일보의 기사에 조금 비치는 것 같아서요. 보이는 것 같아서 상당히 좀 의미 있게 보고 있습니다. 이전에도 이 기금 관련은 들어 언급된 적이 있습니다. 예전에도 전력기금은. 그럼 문재인 정부 때는 여러분 기억하시겠지만 남북협력기금이라는 기금 그 사용을 두고 조금 잡음이 있었죠. 예, 이게 정말 제도적 취지 자체는 참 좋은데 참 또 다른 면에서는 어, 눈먼 돈이 되어 있는 시선에서 좀 빗겨나 있죠. 예, 그런데 오늘 마침 전기요금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예, 이 기사가 보여요. 수조 원대 전력기금 얼마나 더 쌓을 건가라는 제하에서 지금 이 전력기금을 좀 활용하는 방안, 그게 국민이나 가게, 기업에 전부 다 좀 도움이 되지 않겠냐. 뭐 큰 도움은 아니더라도 그래도 작은 힘이나마 보태는 방안이지 않겠냐. 뭐 그런 이야기가 지금 보이고 있어요. 그 관련해서 우리가 기금을 좀 한번 살펴보면서 기금에 대한 우리네들 인식을 좀 한번 새롭게 해야 될 것 같아요. 이게 우리 국민들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또 언론이 관심을 갖지 않으면 이게 눈먼 돈이 될 수 있다고요. 예. 지금 기금 자체는 여러분이 아시다시피 이게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 연기금 이런 표현으로 많이 보셨죠. 뭐 연금 제도는 뭐 건강보험이나 이런 사회보장보험과 연금 제도는 일종의 사회 안전망 기능을 하는 거라면 뭐, 국가재정법에서 이야기하는 기금, 이 기금은 정책안전망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런 쪽의 기금이죠. 산업안전망, 정책안전망 성격의 기금입니다. 그죠? 특정 사업에 관계되는. 예. 예산이라는 것 자체는 뭐 추가 경정 예산도 있습니다만, 기본적으로 세입 세출 예산으로 구성이 되죠. 그래서 상당히 경직돼 있는 예산입니다. 이게 뭐 세부 구성으로는 일반 회계, 특별 회계 뭐 이렇게 나누어집니다만, 그다음에 뭐 국가 재정이 있고 지방자치단체 관련 재정이 있고 그렇습니다만, 뭐큰 틀에서 보게 되면 세입세출이라는 그 수지출 예산 구조에 의해서 상당히 좀 경직돼 있죠. 경직돼 있다 보니까 막 그때그때 생기는 어떤 정책 변수, 현장 사정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 없는 그런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물론 예산에 예비비가 있습니다만 또 추가 경정 예산이라는 제도도 있습니다만 그런데 대비하기 위해서 그런 번거로운 절차를 거치지 않고 탄력적으로 대처할 수 있고 또 경우에 따라서는 상당히 능동적으로 대처할 수 있게 각 부처 행정기관들이 일선 행정기관들이 또 어떤 경우에는 어떤 특정 분야를 지속적으로 일종의 정책 사회복지죠. 그런 차원에서 지속적인 어떤 관리 운영을 위해서 두는 게 이게 기금이라는 제도죠. 제도인데 이 제도 본래적인 취지와는 다르게 이 기금 자체가 잘 이렇게 우리들 시야에 노출이 되고 있지 않아요. 이게 투명하게 효율적으로 관리되고 있는지를 우리가 알기가 참 쉽지 않다고요. 예? 이 기능으로는 그렇게 이야기하죠. 자원을 효율적으로 배분하고 일정 정도 소득 분배 기능도 가지고 또 뭐 경제도 안정시키고 성장도 지원하고 또 일정 정도 사회적 금융 기능
금융기관과는 또 다른 어떤 사회적 금융 기능을 좀 수행하는, 그렇죠? 정부 지출을 늘리면 거기에 따르는 SOC 기타 등등의 산업 현장에 좀 이제 활력이 생기고 어떤 의미에서 시장 전체로 보게 되면 총 통화량이 증가하면서 약간의 좀 이렇게 경기 진작을 하는 그런 효과들이 나오죠. 경제 효과가. 이게 이제 기금인데 이게 덜어는 부작용이죠. 역작용을 낳으면서 오히려 산업 생태계를 망가뜨리는. 여러분 보시다시피 문재인 정권 때 탈원전 정책을 하면서 이 기금이 잘못 쓰여지는 케이스들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네. 잘못 쓰여지는 경우는 있었어요. 이 전력산업기반기금이라는, 이게 뭐 전력기금인데요. 이 전력기금이 탈원전 손실을, 오늘 이야기하는 주제가 전력기금이 좀 더 집중해서 맞추겠습니다. 이 전력기금이 원래적 목적과 다르게 탈원전 손실을 메꾸는 데 쓰여지는 그런 형태를 보이면서 오히려 전력산업 기반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건전한 생태계 자체를 망가뜨리는 그런 요인으로 작용을 했죠. 지금 전기요금 올라가는 것도 탈원전 후유증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우리 그 잘 돌아가던 우리 전력 수급 체계에 탈원전이라는 그 충격을 줌으로 해서 이 석탄 등등 화력, LNG 이런 쪽 소위 발전 원가가 높은 그런 어떤 발전 비중으로 비중이 올라가면서 지금 국제 원자재가 상승이라든지 기타 지금 세계 경기에 영향을 좀 받는 거죠. 네, 그걸 받으면서 지금 한전 적자도 지금 감당이 안 되고 그러다 보니 전기 요금을 올리게 되는. 아마도 탈원전 정책을 그렇게 무리하게 졸속으로 추진하지 않았다면 지금보다는 훨씬 더 여유가 있을 거예요. 이게 이제 전력기금이 그렇게도 또 쓰여졌다는 거예요. 지금은 또 전력기금 이야기는 검토도 안 하고 전기요금 내리고 뭐 내린다 그래야 되나? 전기요금 오른 거죠. 전기요금을 올리면서 상대적으로 금리를 내리고 뭐 이런 어떤 상쇄 효과를 주기 위해서 애를 쓰는, 그러다 보니까 작지 관치금융 형태를 보이는, 네. 이게 시장 기능이라는 게 뭐 물 건너 가버리는, 전력 수급도 이게 시장 기능에 맡겨져야 되는 건데 전력 기금이라는 것, 전력 산업 발전 기금이라는 게 생기게 된 게 한전 민영화를 하면서 생긴 거잖아요. 이전에 한전이 거의 국유기업처럼 있을 때, 요즘은 공기업이라는 말을 씁니다만 그렇게 있을 때에는 정부가 전기요금을 좌지우지하고 그러다 보니까 계속 적자가 쌓였죠. 그래서 이제 민영화를 했습니다. 공사 형태로. 지금은 거의 뭐 민영화되어 있는 그런 거기 또 자체적으로 또 분사가 되어 있는 그런 형태가 되어버렸는데, 예, 그런 과정에서 생긴 게 이게 전력기금이라는 겁니다. 전력기금이라는 건데 지금 이 꼴이 되어 있는 거죠. 지금 현재 오늘 나와 있는 현재적 상황에 대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예, 지금 전기요금 이렇게 지금 올리면 지금 인상률 여러분 기억하시죠? 그죠? 네, 지금 킬로와트당 어떻게 됩니까? 5원입니까? 네, 7월 달부터 5원 오르죠. 킬로와트당 5원. 이게 상당히 큽니다. 1원 오르게 되면 한전 수익이 약 한 5천억 정도, 그 정도 내외라고 이야기되는 걸 알고 있습니다. 예. 자, 그런데 이 지금 전기요금 7월 달에 올리는데 4월 달에 이미 또 올렸어요. 킬로와트당 6.9원을 올렸어요. 7원 올렸어요. 근데 지금 7월 달에 5원 올려도 10월 달 되면 다시 또 5원 정도 올려야 된다는 거잖아요. 뭐 말은 4.9원 추가 인상이라고 하는데 5원 정도 올린다는 거죠. 그렇다면 원래 어떻게 오르나요? 17원 정도 오른 겁니다. 그죠? 이게 상당히 크게 오르는 거예요. 자, 이게 일반 가게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요. 소위 저소득층을 제외한 소위 소득 취약계층을 제외한 일반 가정에는 뭐 그 정도는
그만 견딜만 하다고 보고요. 뭐 감내할 만하고 뭐 경우에 따라서는 뭐 무시해도 좋은 정도니까요. 그렇죠? 뭐 1년 연간 한 뭐 2, 3만 원 정도니까 뭐 그러려는 합니다. 근데 기업은 이게 간단치가 않습니다. 그렇죠? 가뜩이나 요즘 뭐 무한 경쟁 시대라고 하는 그런 시대에서 기업 이윤도 팍팍한 그런 상황에서 예, 원가 요인이 조금이라도 생긴다는 게 이게 간단치 않습니다. 특히 지금 국제 원자재가가 너무 폭등하고 있고 인건비가 이게 뭐 대중할 수 없을 정도로 오르니까 지금 또 최저임금 협상 중이기도 하고 등등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어서 기업 입장에서는 어쨌든 간에 원가 압박 요인이 조금이라도 생기는 게 결코 달갑지가 않습니다. 그런데 킬로와트당 지금 가정용 전기요금 기준이지만 17원 이게 이제 산업용은 또 다를 거니까요. 이렇게 인상이 되면 상당히 부담스럽죠. 자, 그런데 이게 지금 전기료 인상폭을 두고만 고민할 게 아니라 놀고 있는 전력기금 이때 쓰자는 거죠. 이때 쓰자. 또 무엇보다도 요율을 낮추자는 거예요. 요율. 전력기금 요율요. 지금 현행 전력기금 요율이 2005년도에 책정한 요율입니다. 2005년도. 2005년도에 4.6%이던 전력기금 요율을 3.7%로 낮췄어요. 이게 지금 전력기금 요율이라 그러면 여러분 피부에 잘 안 와닿으시죠? 지금 대체로 거의 다 뭐 자동 이체 이렇게 돼 있어 가지고 관심도 없으실 거예요. 예전 같으면 고지서가 날아오는데 전기요금 고지서를 보시면 거기에 이렇게 공급합니다. 그다음 뭐 연체 표시가 있죠. 이 연체하게 되면 연체 이자가 뭐 얼마 붙고 얼마입니다. 납기 후 금액, 납기 전 뭐 이렇게 나오고 다시 세부적으로 보게 되면 이 전기요금도 재화의 공급이기 때문에 부가세가 붙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전기요금은 100원인데 부가세 10원 이래가지고 110원입니다. 납기 내에. 납기 후가 되면 연체이자가 붙어서 또 얼마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근데 그 세부 항목을 다시 또 뜯어보시면 일단 부가세가 있고 원재료가가 있다는 거예요. 다시 또 뜯어보시면 그 안에 전력기금이 있습니다. 그게 3.7%. 그러니까 부가세 10%에 전력기금 3.7% 하니까 그냥 편하게 이해하시면 13.7%의 부가세를 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내는 전기세, 전기요금에. 그러다 보니까 이 전력기금이라는 게 사실상 준조세거든요. 네. 세금과 마찬가지로 느껴지는 거. 부가세와 마찬가지로 실제 기능 보여지는 거 현상적으로는 부가세나 마찬가지잖아요. 13.7% 무조건 붙은 거니까. 예. 그걸 준조세라 그러죠. 준조세. 예. 그러다 보니까 전기요금, 전기료를 요금이죠. 특정 업체가 제공하는 그러니까 전기 공장이 제공하는 전기를 쓴 대가로 지불하는 대금이니까 재화 및 용역에 대한 대금이죠. 상품이죠. 전기라는 상품을 쓴 대가를 지불한 건데 우리는 보통 통상 뭐라 그럽니까? 전기세, 수도세 이렇게 표현하죠. 그게 뭐냐 하면 이런 준조세적 요소가 거기 붙어져 있으니까요. 전기세죠, 뭐 사실상. 예. 나는 뭐 내가 전기 만들어 쓸 테니까 안 써. 이렇게 할 수가 없잖아요. 거의 우리가 새마을 운동 이후에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이제는 뭐 그냥 자연스럽게 받아들이죠. 원래 처음 쓸 때는 거의 반강제적으로 전기를 쓰게 됐습니다. 여러분 잘 보시면 예전에는 뭐 촛불, 호롱불 이렇게 쓰던 시절 그게 70년대 초까지 우리 사회가 그랬거든요. 근데 이게 새마을 운동하면서 농어촌 전력화 사업을 하면서 모든 집에 다 전기가 들어갔죠. 그리고 다 의무적으로 전기를 내야 돼. 그게 전기세죠, 뭐 일종. 네. 지금은 거기에 대해서 아무도 이의를 안 하고 오히려 전기를 안 준다고 투덜대고 지금 그러고 있는 판인데 그렇습니다. 그렇죠? 자, 어쨌든 이 전력기금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2005년도에 한번 낮췄어요. 그러니까 0.9%를 낮췄죠. 4.6%이던 것을 3.7%. 이걸 더 낮추면 안 되냐는 거지. 이거 낮춘다고 해가지고 한전에 전혀 부담이 안 되거든요. 한전과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이 전력기금은요. 또 다른 사업체가 또 있어요. 그래서 이게 참 문제인데 전력기금 사업단이라는 또 다른 데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소위
한전 민영화를 하면서 전력기금이 생기면서 이 전력기금을 운용하는 사업단이라는 게 또 생겨 있어요. 참 재밌습니다, 여러분. 뭐 일하면 사람이 필요하고 기구, 조직이 필요한데 어떤 의미에서는 이게 거꾸로 되는 경우도 있어요. 애보다 배꼽인 경우도 있어요. 전력기금 사업단이라는 데가 있습니다. 사업단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에 지금 쌓여 있는 적립금, 뭐 인건비 등등등 다 쓰겠죠. 씀에도 불구하고 쌓여 있는 기금이 지금 수조 원대가 된다는 거예요. 추정치로는 2029년이 되면 10조 원대를 그러는데 현재적으로 약 한 6조 정도 되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 정도 기금이 있어요. 6조 원이면 이게 가계 기업에는 상당히 큰 힘이 되죠. 여러분 추가 경정 예산을 할 때 코로나 재원금, 재난금 지급할 때 보면 이 수조 원이라는 게 상당히 큽니다. 이번엔 어떻게 됐습니까? 누리호 10년간 정부 예산 투자한 게 얼마나 그러죠? 1억 9,700, 2조가 안 되죠. 수조 원, 6조라는 건 상당히 큰 돈입니다, 여러분. 예, 누리호를 세 번을 쏠 수 있는 30년 연구를 할 수 있는 어, 돈이니까. 그렇죠. 지금까지 쓴 돈을 단순 비교하면 큰 돈입니다. 그게 지금 전력기금으로 쌓여 있어요. 쌓여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검토를 안 한다라는 거죠. 지금 이 기자가 김승범 기자인데요. 상당히 센스 있게 잘 지적을 한 것 같아요. 전력기금요. 정부의 기금이 굉장히 많습니다. 조금 한번 볼 건데요. 지금 연간요, 연간 이렇다는 겁니다. 지금 이 김승범 기자가 분석해 놓은 것을 잠깐 인용해서 보겠습니다. 예. 감사원이 벌써 2019년도에 지적을 했대요. 여유 자금이 과도하게 누적되고 있다. 그 전력기금의 부담금 요율을 적정 수준으로 낮춰라라고 감사원이 2019년 감사 결과로 산업부에 통보를 했대요. 그러니까 감사 지적 사항이에요. 너무 많이 쌓이고 있다. 이 세금이니까요, 사실 준조세니까요. 뭐 그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이라고 이해하셔도 무방합니다. 예. 부가세처럼 뭐 붙는 거니까요. 이 요율을 이 요율을 2%로 낮추면, 그러니까 지금 3.7%인데 2005년도에 한번 내린 게 지금 2%로 그 절반 정도로 낮추면 여름철, 바로 이제 지금 여름철입니다. 그죠? 열대야, 초열대야라 그러죠. 열대야도 넘었습니다. 지금 뭐 초열대야라 그러고 온갖 또 기상 신조어들이 나오고 있는 이 시국에 냉방기 뭐 이런 쪽요. 전기 펑펑 써도 지금 뭐 전기 요금 올리는 건 어쩔 수 없다 하더라도 한전 적자 때문에 이 전력 기금하고 전기 요금하고는 다릅니다. 전기 요금은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정책 잘못도 있고 국제 원자재가 상승 요인도 있고 해서 올려줄 수밖에 없어요. 직접적으로는 한전 적자 때문에도 지금이라도 숨통을 틔워줘야 돼요. 올릴 수밖에 없는데 이거를 효과 올랐다라는 것을 체감되는 것을 좀 경감시켜 주는 거. 그 전기요금 올린 그 효과를 상쇄해 주는 거, 안 올리는 것과 같이 느낄 수 있게 해주는 거는 전력 기금을 낮춰주는 거라. 그렇죠? 3.7% 떼던 거를 2%만 전혀 떼지 말라는 소리도 해주고 있지 않아요. 1.7%만 떨어뜨려서 2%만 받아도 국민들이 훨씬 더 숨통이 트인다는 거예요. 특히 기업이 어느 정도로 추산되냐 하면 일반 가게 포함해서 가구 포함해서 기업까지 1년에 약 1조 원 정도의 부담이 경감된다는 거예요. 상당히 시의적절한 지적이죠. 이 김승범 기자의 이 동서남북 코너에 실린 이 기사인데요. 이게 상당히 오늘 제 눈에 좀 뜨였습니다. 저는 이런 게 많죠. TV 시청료처럼 말이죠. 이 전력기금도 전기요금에 같이 붙여가지고 징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전이 걷어들여가지고 산업부에 올려주는 거예요. 수금 대행하는 거죠. 한전요금과에서 하는 주요 업무 중에 하나입니다. 전력기금, 전기요금 걷는 거.
그다음에 그 거둔 전기요금, 그 미납요금 걷어들이고 등등도 해야 되지만 걷어들인 전기요금 중에 전력기금 떼가지고 다시 보내주는 거, 이것도 중요한 업무 중에 하나예요. 네. 이런 꾸준히 일만 시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전력기금은 다시 전력기금 사업단에 내려가는 거예요. 예. 전력기금 사업단까지 이야기하면 뭐 거기 또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 일단 이쪽에만 집중하면 그렇습니다. 이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걸 지금 낮추면 연간 1조 원 정도의 체감 부담을 경감해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상당히 효율적인 시적절한 지적이죠. 여러분 보셔도 이걸 지금 왜 고민 안 하냐는 거죠. 왜 고민 안 하냐. 그렇다고 해서 한전에 부담될 일이 없고 기금 자체가 바닥 날 일이 없다라는 거예요. 어?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한전공대, 저것도 특채거든요, 여러분요. 어? 취업 보장으로 지금 뽑는 거잖아요. 한전은 예전에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수도 공고, 수도 전기 공고. 경기, 요즘 경기요구 옆에 있는 거기 나오면 한전에 무조건 그 취업이 됐었죠. 상당히 그 좋은 코스였습니다. 그죠? 공고 있던, 상고 공고 있던 시절이에요. 실업계 고등학교가 있던 시절이에요. 지금은 이제 그것도 취업이 안 되니까 다 없어져 버렸지만 그 수도공고 출신들이 초기에는 좋았어요. 우수한 인재, 뭐 한전에서도 인재 확보하는데 공고 출신들이 또 한전에 안 오고 전자나 전기 이런 쪽으로 다른 쪽으로 빠져나가는 경우가 많아서 인력 확보 차원에서 한전 자체의 필요에 의해서도 그 수도공고를 뒀었죠. 뒀었는데 이게 나중에는 어떤 문제가 되냐 하면 특정 학교 출신들이 현장에 많이 배치되다 보니까 이게 인사관리에 있어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세무대가 그래가지고 없어졌죠. 경찰대도 지금 폐지안 새로 검토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게 사관학교하고 다릅니다. 군사조직의 사관학교하고 다른 거예요. 경찰 조직이라는 거. 행정조직에 말이죠. 이런 특혜 제도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은. 중앙경찰학교 있잖아요. 근데 경찰대가 왜 필요하나요? 다 정책을 졸속으로 해서 그런 문제가 생기는 거거든요. 지금 한전공대 한번 보십시오. 1조 6천억 들었잖아요. 그 설립한답시고. 아무 쓸모없는 돈이거든요. 지금 한번 보십시오. 대졸자들도 공기업이 신의 직장이라고 그렇게 머리 터지게 지금 들어가려고 해도 못 들어가는 게 한전인데 한전공대 나오면 그냥 들어가는 거예요. 수도공고처럼 아마 그럴 거예요. 네, 이런 불공정한 소위 공정이 지금 시대 정신이잖아요. 이 불공정한 이런 시스템을 정책으로 자꾸 만들어냅니다. 탈원전 하면서 적자인 기업에 그 돈을 빼가지고 한전 돈을 직접 빼지는 않았지만 일단 한전 돈도 들어가고 전력 기금도 들어가는 거예요. 예. 또 그렇게 인사 난맥상, 인사 관리의 난맥상을 또 그렇게 만드는 게 한전공대였죠. 이 한전공대는 전면 더 문제가 불거지기 전에 빨리 재검토해야 됩니다. 재검토해야 됩니다. 제 생각입니다만. 자, 일단 전력기금요. 거기 그렇게 쓸 돈이 있는데 뭐 어떤 의미에서 보게 되면은 산업부 쌈짓돈이죠. 정권 쌈짓돈이죠. 각종 기금이 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기금 운용의 투명성이 그만큼 중요한 거예요. 예산은 국회 등등 언론에서 상당히 관심을 갖는데 이 기금 운용은 그냥 대충 넘어가요. 대충 넘어가요. 이게 정권의 쌈짓돈이에요. 사실상. 이게 한두 개 아닙니다. 그리고 그 기금 운용 사업단에 전부 다 그 조직에 전부 다 알박기로 내려가 있잖아요. 여러분 이게 한두 개가 아닙니다. 한두 개 아닙니다. 자, 이 전력기금 이야기. 네, 이거는 상당히 잘 지적했다. 정말 칭찬해주고 싶어요. 뭐 이게 뭐 칭찬하고 유튜브처럼 뭐 이렇게 슈퍼챗이나 이런 걸 쏴줄 수 있으면 정말 이 김승검 기자 이 기사에는 정말 펑펑 쏴주고 싶어요. 이거 정말 지적절하게 잘 지적했거든요. 아무 일이 없을 때 그냥 막 이렇게 쓸 거 없어가지고 쓰는 기사하고는 다르단 말이에요. 지금 이 시기에 정말 적절하죠. 전력료이 내린다고 전력기금 쪽에 거들 날 일도 없고 한전에 전혀 부담도 안 되고 국민 부담 줄고 기업 부담 줄고 누이 좋고 매부 좋고 꼭 먹고 알 먹고 얼마나 좋으냐는 거죠. 이걸 왜 검토 안 하냐는 거지. 이렇게 지금 우리 직접
그 주관 부서인 산자부, 그 다음에 기금 설립 관련해서 통제하고 있는 행안부, 예, 기재부, 전체 나라 살림을 구상해야 될 기재부 전체가 이런 머리가 안 돌아가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오죽하면 뭐 검토하고 있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죽하면 예, 기자가 일선 현장 기자가 귀띔을 해주는 거죠. 왜 이거 검토 안 하냐? 국회의원 그렇게 있으면 뭐합니까? 예, 지금 한번 보십시오. 뭐합니까? 자기네 비리 감추기 급급하고 권력 게임하기 급급해요. 썩어 빠진 국회의원들 말이죠. 특권은 예, 온갖 특권들 다 끌어모아가지고 특권 집합소가 되고 국회의원 특권부터 다 없애버려야 돼요. 세비 다 좀 삭감해야 된다. 정말 국민과 국가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한다는 자세로 할 수 있게끔 정말 확줄해야 된다 생각합니다. 이번에 뭐 한동훈 장관 출장 가면서 비행기 1등석 끊지 마라. 비즈니스석으로 충분하다. 여러분 타보셨죠? 비즈니스석으로 충분합니다. 여러분. 자기 돈이 많아서 뭐 특별한 어떤 사유가 있어서 1등석 타겠다. 뭐 그거는 어쩔 수가 없지만 그거 뭐 누가 뭐라고 그랬으면 지 돈으로 타는데. 근데 나라 돈으로 출장 다니는 공무원이 말이죠. 뭐 한답시고 1등석 타고 말이죠. 그거 한번 보십시오. 국회의원 하십시고 전부 다 뭐 비행기고 기차고 전부 다 공짜로 다니면서도 남들 명절 때 이런 때 표 없을 때도 저는 뭐 전화 한 통 하면 바로 표가 나오고 이렇잖아요. 네, 그런 온갖 특혜 뭐 그것뿐만입니까? 온갖 특혜를 누리고 있으면서도 하는 짓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거 대대적으로 말이죠. 특권 반납 운동부터 해야 돼요. 다시 한번 정말 금소 실천 운동을 다시 한번 해야 돼요. 해야 돼요. 자, 일단 그건 여담이고요. 그게 전력기금이라는 겁니다. 이 전력기금이라는 건데 이게 문재인 때는 또 탈원전 뭐 이래가지고 잘못 쓰여진 예도 있다는 거죠. 대략적으로 뭐 이야기 너무 길어져서 재미없으니까 기금 이야기 나왔으니까 뭐 전력기금은 이 정도가 답니다. 현재적으로 검토할 수 있는 거는 뭐 저희들이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네, 다른 걸 잠깐 한번 보겠습니다. 자, 이게 원래 기획재정부, 기재부의 보고 내용이에요. 원래 계획이에요.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그리고 집행 지침이에요. 이게 올 1월 달에 작성한 거잖아요.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국가재정법 44조와 국가재정법 80조에 근거해서 중앙관서 예산 및 기금 운용 계획 집행에 대한 기본 원칙과 기준을 제시하여 재정 지출의 효율성과 형평성을 도모하고 각 관서, 중앙관서 및 기금관리 주체의 예산 집행의 자율성 범위를 명확히 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이렇게 해서 이 지침을 만들었어요. 네? 기금 종류만 대략 한번 볼까요? 제가 미리 쭉 한번 훑어본 거라서 예, 기금 종류 나오는 쪽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기금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름만 보겠습니다. 국유재산관리기금이 있습니다. 들어는 보셨죠? 한 번씩. 기후대응기금이라고 있습니다. 들어보셨습니까? 못 들어보셨죠? 예, 관광진흥개발기금이 또 있습니다. 국민체육진흥기금은 많이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이제 오늘 우리가 검토한 전력기금, 전력산업기반기금, 예, 이거요. 네. 이게 한전공대 이만큼 지출된다는 거잖아요. 네. 자, 그 다음에 수산발전기금이 있어요. 이것도 들어보셨죠? 소상공인 시장진흥기금. 못 들어보셨죠? 잘. 예, 이런 기금이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부처별로 떠 있는데, 그 다음에 대외경제협력기금, 복권기금, 그 다음에 사립학교 교직원 연금기금, 사학연금, 이건 많이 들어보셨죠? 예, 사학진흥기금이 또 있고요. 과학기술진흥기금, 정보통신진흥기금, 원자력기금 등등등 해서 이 기금이 말이죠. 각 부처별로 수두룩합니다. 수두룩합니다. 제가 이 숫자를 다 일일이 카운팅하고 정리를 따로 못 해봤는데요. 이 보시면 이 기금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부처 쌈짓돈, 권력의 쌈짓돈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 투명, 뭐 좀 표현이 그렇습니다만, 이 투명성, 효율성을 명확히 좀 제고할 필요가 있고, 이 기금을 이렇게 너무 우후죽순으로 많이 만들어 놓을 필요가 없어요. 이것도 다시 검토해야 돼요. 예. 위원회를 지금 이제 대통령 직속위원회부터, 그 다음에 1년간 회의도 한 번도 안 하면서,
회의 두세 번 하고 연간 수십억씩 예산 지출하는 이거 다 없애겠다라고 했는데 못 없애고 있잖아요. 지금 법률 개정 때문에. 이것도 법률에 묶여 있어요. 이것도 또 같이 손을 봐야 된다 생각을 해요. 계획만 한번 보겠습니다. 예. 이거는 이제 한국조세연구원에서 꽤 오래된 이 리포트예요. 2003년도 거니까 벌써 세월이 한 20년 가까이 흘러버려가지고 꽤 오래됐습니다. 이 다른 자료가 선뜻 찾아지지 않아서 이 자료를 봤는데요. 기금제도 분석 및 개선 방향, 이 조세연구원에서 나온 거거든요. 잠깐 기금 종류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습니다. 기금 성질별 분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2003년도 기준이라는 거 감안하시고 보셔야 됩니다. 예, 관리기금에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재정성기금, 이거는 이제 성질별입니다. 기금 그 내용, 성격별로. 그 다음에 보상성, 보증성, 보험성, 그 다음에 연금 및 퇴직성, 일반 재정성, 장학협력기금, 이렇게 기금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남북협력기금은 협력기금입니다. 대외경제협력기금, 국제교류기금 등등 여러 가지 기금이 있습니다. 여기 지금 농어촌 관련 정보와 촉진 관련 또 재정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게 우리 국민들이 잘 모르죠. 국회 예산 심사 또 결산 심사, 예결산 심사할 때 국회 꼴 보셨죠? 매번 쓸데없는 권력 게임 하느라고 예산 졸속으로 심사하고 막 기분 내키는 대로 금액 정액하고 하는 꼴 보셨죠? 예, 이런 걸 꼼꼼히 좀 들여다봐야 되는데 참 표현이 그렇습니다. 뭐 국회의원 수준이 너무 형편없어가지고요. 네? 너무 형편없었어요. 우리 국민들 정말 이거 정당 공천제만 줄 게 아니라 국민 후보 추천위원회도 두는 방안도 좀 어떤 의미에서 검토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너무 국회의원 수준이 너무 형편없습니다. 공부를 너무 안 하고요. 자, 이런 이게 2000년도 기준입니다. 개략적으로 우리가 이런 게 있다. 기금에 대해서도 좀 관심을 갖고 지켜봐야 된다. 이런 정도만 오늘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거 하나하나 뜯어보려면 한두 개가 아닙니다. 이 기금 제도 자체가 말이죠. 여러분, 어떻게 보셔야 되냐 하면, 일단 이 표는 내리겠습니다. 오늘 자세히 이 정책 검토하듯이 볼 게 아니기 때문에. 이게 행안부에서 다 통제를 합니다. 지자체, 이건 이제 중앙정부고요. 지자체에도 또 기금 관련 법이 있습니다. 기금이 있습니다. 지자체에도. 위원회에도 지자체에 있었죠. 지자체에 가니까 뭐 1년에 1000개씩 생기고 그건 3만 개가 있는 거 보셨죠. 예, 중앙정부는 다 해봐야 한 600개밖에 안 되는데 600한 26개밖에 안 되는데 지방정부는 약 2만 한 8, 9천 개, 3만 개 정도 되는 보셨죠. 지금 기금도 그렇습니다. 지방정부에 가면 기금이 있습니다. 지자체 기금이 있어요. 예, 중앙정부는 국가재정법에 근거해서 이 기금을 두게 되어 있고요. 국가재정법 5조인가요? 5조 1항이죠. 국가가 특정한 목적을 위해서 특정한 자금을 신축적으로 운영할 필요가 있을 때 법률로서 이 기금을 설치할 수 있도록 그렇게 두고 있습니다. 국가재정법 5조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5조고 지방에도 있어요. 지자체에도 지방자치법 이게 어떻게 되나요? 지방자치법에 관련 규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아, 지방자치법이 아닙니다. 지방자치법은 이게 이제 기금 관리를 할 때 기금을 설치할 수 있다라고 그렇게 규정만 되어 있는 것 같고요. 기금 운영에 관해서는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이라는 법이 있습니다.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하고 지방자치법에 근거해서 이걸 기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런데 이 기금을 만들 때 그 설치 협의를 하고 등등등 의견 듣고 그다음에 뭐 어떤 의미에서 설치 허가를 해주고 하는 것은 전부 행안부에서 하게 돼 있어요. 네. 그렇게 해서 설치되고 나면 그 다음에는 또 각 부처하고 또 협의를 하게 돼 있어요. 네. 기본적으로 지자체에도 기금이 있다. 중앙정부뿐만이 아니라 지금 뭐 우리가 잠깐 제가 말씀드리고 보여드리는 이 자료는 중앙정부입니다. 지방정부에도 온갖 기금들이 있습니다. 이 눈먼 돈이 있어요. 네. 어쩌면 정말 국가와 국민을 위한 봉사라는 것은 허울 좋은 명분이고 전부
거기에 그 특권에 소위 말해서 권력 맛이죠. 거기에 취해서 그러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우리 국민들이 정말 두 눈 부릅뜨고 감시해야 되고 언론의 감시 기능이 보다 강화돼야 돼요. 근데 언론이 지금 이런 감시 기능을 하기는커녕 정권의 비위를 맞추고 거기에 출석이 급급해가지고요. 오히려 언론이 그 고물을 얻어먹는데 그 떡고물에 취해가지고 언론이 언론 기능을 못하고 있어요. 언론이 하는 게 권력 감시 기능이잖아요. 어떤 의미에서. 그리고 국민의 알 권리 충족이라는 이 두 가지 측면이죠. 그 다음에 더 좋으면 뭐 사회의 방향, 바람직한 방향을 제시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그런 어떤 저널리즘을 발휘해 주는 게 언론인데 지금 한국 언론은 정치화되어 있어가지고요. 그 떡고물에 취해서 줄 잘 써가지고 뭐 공천 하나 받고 줄 타기 하는 거 보셨죠, 여러분? 뭐 특정인 검열하기는 그렇습니다. 뭐 꼴 사놓은 꼴도 보셨죠? 예. 예. 나라의 중요한 정보들 빼가지고 부동산 투기하고 이 짓 하는 거 보셨죠? 예. 예, 그렇습니다. 일단 지방자치단체는 우리 생활 현장에 있는 여러분들께서, 국민 여러분들께서 두 눈 부릅뜨고 기금들 보셔야 됩니다. 이게 어떤 의미에서 지방 권력을 장악하고 있는 그 사람들의 쌈짓돈처럼 쓰여진다. 공무원들의 그 부처의 쌈짓돈처럼 쓰여진다. 눈먼 돈처럼 쓰여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산에도 그런 거 많잖아요, 여러분. 네. 공무원들 급여, 뭐 시간 외 근무 수당들, 각종 수당들 다 타면서도 뭐 하나 하면은 거기에 또 뭐 들어가 있어요. 야식비까지 다 들어가 있어요, 여러분. 그게 예산입니다. 참 일일이 입대하기는 그렇습니다만, 자, 기금 이야기요. 자, 오늘 이야기의 초점은 그겁니다. 뭐 물가 올리고 이런 건 어쩔 수 없는데 그런 기금 운용을 좀 더 효율적으로 하는 그런 어떤 어차피 탄력적으로 능동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 있는 게 기금인데 기금 운용 사업체들 자기네들 배불리 위해서 있는 게 아니잖아요. 국민들한테는 거의 준조세처럼 세금처럼 하는 건데 여러분 저 세금 낼 때 어떻습니까? 주민세 낼 때 한번 가보십시오. 거기 뭐 온갖 게 붙죠. 뭐 농지 거래하면 농어촌 발전기금 뭐 이런 거 다 붙잖아요. 그게 다 기금이에요. 준조세. 근데 그렇게 소위 말해서 뜯긴 돈이 제대로 쓰여지는지를 우리가 지켜볼 필요가, 감시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정부도 이걸 투명하게 정말 효율적으로 내 돈처럼 그렇게 알뜰히 쓰는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적재적소에 쓸 수 있어야 되고 이거 예산처럼 그냥 가만히 묵혀두고 있고 네. 권력이 하라면 말 듣고 그렇지 않으면 자기네들 그냥 복리후생비로만 쓰고 이런 구조로 돼 있으면 곤란하죠. 네. 일종의 준조세, 국민이 낸 세금과 마찬가지인 구렁이 알 같은 돈인데 국민이 힘들 때 국민들에게 힘이 되게 풀어야죠. 예, 일단 전력기금 요율이라는 적절한 지적이었다. 전적으로 찬동한다. 예, 그리고 다른 기금들도 좀 보자라는 거죠. 지금 보게 되면 석유발전기금도 있습니다, 여러분. 예, 유류세 유류세만 인하할 문제가 아니고 민간 정유업체 다만 뭐 이러면서 자꾸 이렇게 겁박할 문제가 아니고 그 기금을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방안도 고민해 보라는 거죠. 기금이 너무 많습니다. 뭐 우리가 마주치는 그런 정책 현안들요. 어, 기금 거의 다 한두 개는 다 걸쳐 있을 겁니다. 지자체까지 하게 돼요. 자, 이제 우리가 기금도 좀 짜임새 있게 제대로 쓰는 노력을 하라고 정부에 촉구하고 감시하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